지금 이 시간부터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꺾였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확진자 수는 지금 뭐 거의 안정세를 찾은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뭐 0명이었다가 오늘 3명이 나왔지만 다 대부분 대구 쪽이셨고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제 해외 유입 환자들이 계속 있는데 해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1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3만 명 이상 환자가 나오고 있어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내 입국하시는 분들이 아직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름 방학이 되면 유학생들이 많이 대거 입국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국내도 사실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환자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자는 분명히 있지만 중증 환자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안 받아서 안 나올 확률도 분명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황금 연휴입니다. 지금도 황금 연휴 진행 중인데요. 자,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렇죠. 일부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제주도라든지 동해안 쪽 뭐 호텔 객실 숙박률이 거의 뭐 90% 넘는다는 보도들 있잖아요. 제주도에 네.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있다는 거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이 황금 연휴가 5월 한 5일 정도 끝나고 그 2주 이후에 우리 잠복 기간 보통 2주 얘기하니까요. 네. 그때 이후에 만약에 혹시 지역 감염 때문에 늘지는 않을까라는 이제 뭐 그런 걱정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어제도 저도 이제 잠시 이제 그 서울 근교에 좀 나갔다 왔는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다 마스크를 그래도 하고 다니세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 황금 연휴 때 뭐 제주도도 가고 동해도 가고 뭐 수도권 근교로 많이 나가시긴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쓰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 것만큼의 큰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저도 아마 그렇게 뭐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외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린이날도 앞두고 있으니까 선물 사러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장 얘기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미리 생각을 하고 그 상품만 바로 사가서 원오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게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옆에 사람들이 좀 많이 지나가고 부딪히고 하다 보면 걱정도 되긴 한데 마스크 일단 잘 쓰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돼서. 천 교수님, 이러면은 마스크 쓰고 이제 생활 방역하면은 괜찮은 겁니까? 마스크를 쓰는 거는 꼭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생활 방역이라 하는 거는 지금 상황과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일상 생활로 돌아가지만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더 이상의 지금과 같은 이제 이런 좋은 현상을 유지하자는 거지 일상 생활에 돌아간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하거나 개인 위생을 안 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줄고 있고 또 지역사회 감염 자체도 5% 미만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이제 경제도 살리고 학교도 개학을 하면 좋겠지만 그 전제 조건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이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게 오늘 이제 결정이 돼서 발표도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지금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해본 것이 4.15 총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4.15 총선에 우리가 거의 한 3천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지금 확진자가 한 명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발생을 안 했다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즉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 그러면 감염의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경제도 살려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하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 생활 방역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 일각에서는 아직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무증상으로 발견되지 못한 이 감염자들이 아직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당연히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감염자가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특징이 경증이고 또 무증상으로 앓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의 그 확진검사 체계에서 인지되지 않고 감염을 앓고 면역을 획득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따라서 올 가을쯤에 2차 유행이
또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대비해서 인구 면역 조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인구 면역 조사가 뭐죠? 우선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게 이 코로나19의 특징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한 10배에서 55배까지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인구 대비로 우리가 어느 정도 국민한테 면역 상태가 있는지를 항체 검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매년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어요. 그 검사에는 혈액 검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 혈액 채취를 통해서 전반적인 국민의 어떤 면역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가을이나 겨울에 올 2차에 대비해 유행에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할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무증상 감염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2차 유행에 대한 걱정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아직은 치료제도, 백신도 없기 때문인데요.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희망적으로 계속 언급이 되는 거는 렘데시비르죠. 네, 그렇죠. 렘데시비르라는 이제 약이 이제 지난 주부터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 역시 개발한 것이고요. 원래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임상실을 해보니까 이제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2년 6개월 내에 이제 상용화 전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특별 임상 절차를 거쳐가지고 빨리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 렘데시비르가 이 상용화돼서 시판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이게 일시적으로 코로나가 올 겨울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지나가면 사실은 이제 약도 뭐 없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상용화가 돼서 약으로 쓰고 한다는 얘기는 이 코로나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올 겨울 계속 또 이제 계절 독감처럼 유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약이 필요한 거지. 지금 만약에 일시적으로 딱 코로나가 전 세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약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 약이 이제 시판된다는 얘기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반대로는 저 약과 백신이 꼭 필요할 만큼 코로나가 진짜 우리 일상으로 완전히 침투한 질병이 됐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네, 청 교수님, 렘데시비르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연구가 이제 두 가지가 비교가 돼서 아마 어떤 연구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온 연구는 사실 중간에 종료가 됐어요. 환자가 그러니까 포함이 많이 안 돼서 그 연구에서는 회복 기간이라든지 사망률이 차이가 없고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미국 국립보건원 그 연구에서는 한 1,063명 정도로 대단히 많은 수가 포함이 됐고요. 거기에서는 회복기간이 11일과 15일로 4일 정도 회복기간이 더 호전이 있고 사망률도 8%와 11.6%인데 이게 보기에 4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증 환자한테는 굉장히 유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약이 완치제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중증 환자, 기계호흡이 필요한 중환자한테 이 약을 썼을 때 최소한 4일 정도의 어떤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사망률을 최소한 3.6%를 줄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만일 중증 환자가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써볼 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해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요, 비상사태를 연장하려다가 이제 미국의 시위대가 주의회를 점거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보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시위대들이 저게 지금 주의회인 거죠. 주의회에서 이제 총기를 들고 가서 아마 점거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생소한 장면이라서 설명해드리기도 참 애매한 상황인데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미국에서는 저 시위가 지금 요즘 생긴 게 아닙니다. 거의 한 몇 주일 전부터 지금 미네소타 미시간 등등에서 많은 주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미국은 이렇게 가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격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시민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상당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하는데 미국은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왜 막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자유의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이제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총기 판매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공권력이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고 저렇게 지속적으로 일종의 이제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게 방역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저런 시위로 연결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총을 들고 주의회를 점거한다는 건 전 정말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네. 또 신기합니다. 네. 일본 상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천 교수님. 지금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300명 넘게 늘었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한 2배 넘게 또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잘 진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조금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늦게 한 것도 있고 가장 큰 요인은 올림픽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개최 때문에 초기에 환자들을 확진을 많이 안 했죠. 검사를 안 해주면서 이 코로나19의 특징인 그 아주 밑으로 저변에서 많이 퍼질 수 있는 거를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이제 일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랑 마스크 착용을 하면 대부분 나라에서 감소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내년에도 사실 올림픽 개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상태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완전히 개발이 안 됐고 완치제가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유행이 앞으로 1, 2년 이상은 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매우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일본 이제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한일 관계 혹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조금 풀릴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좀 우리가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그걸 확인했는지는 저도 뭐 아직은 확신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데서는 우리들이 요청 안 했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 또 일부에서는 한국 그 키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부정확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금 제안을 했는지 지원을 했는지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뭐 이 이웃 국가로서 우리가 여력이 생긴다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시민 역량과 이제 더불어져서 지금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취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비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한국들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시민의식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다. 그리고 정부의 역량도 사실상 굉장히 차이가 많이 이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검사를 매우 늦췄던 것들이 네. 일본의 어떤 지금 감염을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한국 정부는 그걸 보다도 투명하게 했던 것이 지금의 상황을 좀 더 개선시키는데 빠르게 좀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일본은 긴급 사태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림픽이 내년 개최도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그렇지만 아직 1년도 더 남은 상황이고 이제 이 코로나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아베 총리가 그냥 위기에 몰린 건 맞죠.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일본이 사실은 의학 시스템이나 이런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시민의식도 추천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 이렇게까지 코로나 때문에 위기에 몰린 건 사실은 올 7월에 있을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 때문에 이거 덮느라고 아베 총리가 사실 초기 대응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소유권 지금 외양권도 못 고치는 상황으로 가고는 있는데 지금 일본에도 이러다가 내년 올림픽도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솔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신을 보면. 그런데 아직은 1년이 훨씬 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은 당장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다만 만약에요.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내년도 못할 정도로 일본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류도 그때까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럼 일본에서 막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못 잡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일본 사람 우리나라 못 가고 우리도 일본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 그게 장기적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에게도 크게 좋을 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라는 게 경제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만 잡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다 잡혀야 그래야 전 세계 교육도 늘어나고 우리 경제도 정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빨리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야죠. 그러니까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치러줘야 우리에게도 좋은 겁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이랑 일본 소식 저희가 좀 국외 소식 알아봤는데 제가 아까 국내 소식 할 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걸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그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모양이에요. 사실은 프랑스 변호사 한 명이 이 SNS에 올린 적이 있어요. 한국 사회가 감시의 무슨 사회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동선을 또는 이름을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거에 좀 저촉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갔는지 동선을 파악해야만 우리가 사실상 그 감염의 우려가 줄어드는 행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방 차원에서 그 동선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이 상황이 다 잡혀가고 있고 정보 보호의 어떤 부분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이제 공개되는 것을 막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생활 방역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국내 상황과 아직도 진정기비를 보이지 않는 일본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